이런 교육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가려 하는데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머리는 그렇지만 또 한쪽에 한 절반 정도는 현실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여기 교육장님 계십니다만 교육장님이나 학교 현실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쪽을 하면서 이쪽을 할 수 있는 게 이쪽의 가치를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어서 이걸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료를 주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시간 나면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좀 제목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실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양희찬 선생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 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자유교육, 생태교육, 공동체육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그런 가치 속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고1, 중3이어서 아마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님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좋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답은 조화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교육은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의 그 가치 중에서 하나지만 사실은 전 사회를 다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저도 학번이 86학번이어서 학교 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상을 다 업자라고 했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교육이 전 사회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쯤 고민이 그럴 겁니다. 지금쯤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는 사회가 돼 있어요. 근데 사회도 잘못되어 있고 교육도 잘못되어 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문제에 부딪히면 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근데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 평준화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고교 평준화 순천이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잘했다고 얘기할 것인데 왜 미래 사회의 변화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책에 보면 미래 변화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30년 전에 30년 뒤를 예상하고 했던 일들이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했으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섞었으면 아니면 조금 한 50%만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같이 좋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권력을 바꾸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을 다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2,501만원, 1명은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가치에 대해서 대다수 학부모들은 머릿속으로는 공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력 있게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 행정공무원에 들어가면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창한이를 검색을 하면 그 제 현장 점검했던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명창한이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런 공무원도 있죠. 근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시를 읊는 공무원도 있고 그림 그리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키워드는 그겁니다. 아까 지금 양희찬 교장님이 말씀하신 무슨 교육을 하자고 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학교 현장이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이런 데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계신 각 교육 인자들이 사실은 이런 토론이나 교육을 저는 이렇게 심나치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이나 교육청 주관을 해서 학부모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해서 같이 좀 노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왜냐하면 노출을 시키려고 그러면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체육 시간 다 없어졌잖아요. 사실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시간 다 없어지잖아요. 왜? 학부모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지금 이 가치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부모 중에서
한 1%의 학부모들은 이 가치를 이해해요. 근데 99%의 학부모들이 이 가치를 이해 못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가치는 교육 속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동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적인 가치나 대안들이 지금 계속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서도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는 이중적이게 되고 약간 괴리가 있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커리큘럼 편성해놓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분야에 대해서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업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치를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뭔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은 대학 가자. 좋은 대학 가는 게 좋겠다.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 됐다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럼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회인이 되냐. 사실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에서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탑이라고 하는 SKY 출신들을 뽑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 경제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 이제 우리 이 공무원 직장에서 제가 90년에 들어와서 2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지켜보면 학교 출신들 사실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면 훨씬 이해력이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영악해요.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이 되게 영악해요. 아마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의 명찰을 빼고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면 어떻게 될까를 내가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저 지금 한 30명도 직원들 일하고 있는데 학교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 자체가 기업에서 이미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도 비슷합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사실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근데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춘천이라든지 뭐 요소라 이런 단위에서 그렇고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위하고 정치권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모여서 정치적 대선이라든지 아니 뭐 그렇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아이가 며칠 전에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자퇴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아마 학교 선생님들 계실 건데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서울 가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400만 원 들 겁니다.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사설 학원비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시험 보면 배우지도 않았던 문제가 나온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학교 수업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문제가 나와서 자기가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음에 불구하고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근데 또 다른 놈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몇 점이 나온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자퇴를 했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많이 상의하고 나서 이 교육을 내가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공교육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사실 고민하지 않아요. 왜? 보면 변별력에 좀 너무 맞춰져 있는 거죠. 사실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사실 어려운 공부 하나도 없고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로그니 뭐 함수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한테 공부를 해서 제가 수학을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인문학 공부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요. 사회, 역사학 이런 건 다 100점 맞습니다. 거의. 왜 해야 되냐고 하는 부분도 애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쉽거든요. 재밌고.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그걸 안 해줘요. 왜 하는가 아니고 그냥 외워라. 그냥 공식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공동체 교육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한 애는 그 일반 계고에서 그 탑입니다. 거의 전체 학년에서 1년 정도 지금 1학년, 중학교 1학년 하고 있는데 걔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외국 여행을 3주짜리 갔다 왔답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지나가지고 자퇴를 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다행히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갔다 오면 3주가 비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이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수업을 했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노트를 좀 빌려주든지 책을 좀 빌려주든지 애들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고 그건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선발이 되고 다녀온 거잖아요. 본인이 못 간 건 아니고 갔다 온 애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못 가는 애들이 다 그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거죠. 너는 여기 갔다 왔어.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막 고민하고 울고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다니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학교가 시스템이 잘못됐던, 문화가 잘못됐던, 아이들의 의식이 잘못됐던, 잘못된 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맨날 고민을 하고 있고